네, 오늘 포커스인 저희 KBTV의 고정 패널이시죠.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이사님,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어떻게 보시는지요? 갑갑한 일이죠. 특히 한국인들 정말 좀 갑갑하고 좀 막막합니다. 사실 이게 왜 세계 여론의 관심이 이전보다 더 집중이 됐나 하면 지난 9월 15일 도발 이후에 75일 만입니다. 네네. 계속해서 올해 들어와가지고 주기적으로 해오다가 이제 북이 안 하나 보다 해가지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북이 이제 도발을 안 하는구나 해가지고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썼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막말도 안 하고 좀 존중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훨씬 더 외교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풀겠다. 뭐나 하면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언급도 하고 그런 뉘앙스가 담긴 그런 간접적인 액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은 좀 안도했죠. 이제 어쩌면은 미국과 북한이 어떤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요 개인적으로 뭔가 이러다가 갑자기 북한과 미국이 포함되는 육자회담 수준의 어떤 대화 채널이 공개적으로 확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대나 이런 예상 예측 같은 거를 그냥 무력화시킬 정도로 지난 28일이었죠. 네네. 한국 시간 28일. 네네. 여기 시간 28일이고 여기 시간 28일? 한국 시간 29일. 한국은 29일 새벽 3시 좀 넘어서 그야말로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쐈죠. 미국 시간으로는 낮 1시 좀 지났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북이 왜 이러나. 이 배경이 지금 관심이 집중된 원인이 좀 이렇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이제 무엇보다도 미리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온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미사일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전이 된 걸로 보시나요? 이번 ICBM 미사일 발사를 하고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내용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서 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도부가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지도자가 어떤 미사일 발사를 보고서 어떤 발언을 했나 하면 인재는 완성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인젠 북한에서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는 미국 어느 곳이든지 간에 모든 지역이 다 사정권에 들어왔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관계자들이 다 발사된 정황이나 상황들을 다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북에서 발표한 것들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최고도가 4,500km를 올라갔습니다. 이 최고도의 4,500km로 올라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라 그러면은 뉴욕, 워싱턴에 충분히 온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내는 분석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번에 북한에서 시험 발사한 미사일의 재원은 북한 전 세계 지구촌이 북한에서 발사하는 이 탄도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고서요. 네. 그다음에 이게 떨어진 거는 한국과 일본 중간에 있는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서 거기에서 이 성능을 과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일본 가까이에 떨기면서 일본 굉장히 큰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된 다음에 공개적으로 이제 북한은 이 미사일에 관해서는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다. 이런 거를 이제 선언했죠. 재원은 이제
거의 미사일 그 개발은 완성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게끔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좀 빠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발전이 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이제 다만 여기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된 거는 이게 장거리로 가야 되니까 대기권을 벗어났다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 대기권을 드나들 때에 성공적으로 드나드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이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목표물에 그 도달할 수 있느냐 탄착점에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 확인되지 않았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직 의혹을 갖고 있지만은 이 정도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북한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이다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그 75일 만에 이렇게 이제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도발을 했을까요?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는 북한의 권력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기로 핵을 개발한다라는 걸로만 알고 왔는데 이제 북한이 그렇게 시작해서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자꾸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냐면 전 세계의 핵 보유 국가 중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로 들어가고 이 핵이라는 거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강대함을 알려주는 거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바꿔져 갑니다. 전략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는 미국의 우리 이 북한의 권력을 어떻게 하려 그러는 거를 방어 수준에서 개발을 하고 하던 핵 개발을 하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게 목표고 이거를 무기로 갖고 있는 이렇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국제사회에 선포한다. 이게 이제 이번에 지난 29일 새벽에 발사한 탄도탄 미사일 발사에 북이 갖고 있는 그 히든 취지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한 가지 많은 전문가들은 예.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이 정도면 완성이 됐다라고 북한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는 미사일 발사는 이제는 더 이상 도달했으니까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미사일 발사는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전망을 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추가 도발은 이제는 이북이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다가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핵실험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미국에 대항하느라고 자기들 계획대로 7차 핵실험 이것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한쪽에서는 이렇게 전망이 되고 다만 우리가 굉장히 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안해하는 거는 한국의 문제는 당사국이 한국이니까 제일 위험한 거는 서울입니다. 미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은 전쟁의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전쟁이라는 위협에 가장 노출이 앞에 돼 있는 거는 서울이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이제 좌불안석이 굉장히 어렵죠. 더더군다나 평창 올림픽이 전 세계인들이 이 참가를 하고 평화 올림픽으로 치루어야 할 평창 올림픽이 이제 한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점점 올림픽이 가까우는데 북한의 이런 핵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이 있으면은 이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여기에 올림픽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먹구름이 온 거 아닌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불안감을 갖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돼서는 궁금한 점이 더 많으나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더 이상 못 여쭤보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